내가 평생을 두고 경애하는 바다의 장수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넬슨이 세계적인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일본의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가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쓴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깔보고 얕보던 일본조차도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나 천재성만큼은 세계 최고였음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거북선의 역할도 꽤 컸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그리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500억 원의 돈을 영국으로부터 빌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북선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앞쪽에 용머리를 붙였고 입으로 대포를 쏘았으며 등에는 쇠못을 꽂았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남긴 임진장추에 묘사된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사실 거북선은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으나 실물 사진 또는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유물입니다. 한국은 이미 70년대부터 거북선 찾기에 나섰는데 해군의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이라는 별도의 부대까지 편성해 거북선 잔해를 찾기 위해 남해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만약 남해에서 잔해라도 발굴했다면 그것 자체로 엄청난 대발견이 됐겠지만 그건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은 정조 6년인 1782년 39척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순조 17년인 1817년 17척으로 줄었다가 헌종 2년인 1835년에 36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우리 수군은 총 7척의 거북선을 건조했으나 1597년 7월 19일 칠천량 해전에서 거북선을 앞세워 출전한 원균의 조선 수군이 일본에 크게 패하면서 모두 격침됐다고 하죠. 그렇다면 만약 거북선이 침몰했다면 칠천량 해전이 일어난 추원포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이 추원포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목선이기 때문에 400년이 지난 지금은 나무는 썩어 없어졌을 것이고 철물 등은 부식돼 조류에 휩쓸렸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간 거북선은 목선인가 철선인가, 내부가 2층인가 3층인가, 상륙용인가 돌격용인가, 용머리는 충돌용인가 화염 분사용인가, 전체 형태는 긴 타원형인가 아니면 원에 가까운 직사각형인가 등등을 둘러싸고 각자의 주장이 난무해 정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거북선의 비밀을 풀어줄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보는 제274호를 건너뛰고 제273호에서 바로 제275호로 건너뛰는데 여기에 거북선 유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74호가 영국 열번으로 남아있으니까요. 1992년 8월 18일 경남 통영군 한산도 근방 460m 해저에서 유물 한 점이 인형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충무공 해전 유물 발굴단이 건져낸 유물의 이름은 별황자총통. 발굴단은 해군 잠수사들이 수심 10m 정도 되는 펄 및 30cm 지점에서 45도가량 기울어진 채로 묻혀있던 총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대포는 바다에서 발견된 만큼 해군의 무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포의 천자문의 첫 구절인 천, 지, 현, 황을 순서대로 붙였는데 이것이 조선수건 즉 해군의 무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포신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포신에는 만력 병신년 6월 모일에 만들어 올린 별황자총통과 함께 귀함의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하고 한 발을 쏘면 반드시 적선을 수장시킨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귀함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모두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물인양 이틀 뒤 문화재위원회는 화포 형태와 명문으로 보아 16세기 말 제작된 진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다음날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국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발굴 17일 뒤 이 황자총통을 국보 제274호로 지정했습니다. 인양되고 3주도 지나지 않아 국보 지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역사상 처음 있는 최단기간 국보 지정 사례였는데 이 기록은 그 전에도 그 후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무령왕릉의 유물도 3년이 지나서 국보로 지정됐고 천마총의 신라 금관도 5년이 지나서야 국보로 지정되었을 정도인데 아무리 봐도 17일 만에 국보 지정은 상당히 서두른 느낌입니다.
여기에다 현장 답사는커녕 국민 여론에 떠밀려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 역사상 가장 창피한 흑역사로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요? 4년 후 1996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9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개 채취 허가 뇌물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국보 제274호 별황자 총통은 위조됐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검찰은 당시 발굴단장이었던 해군 황동환 대령을 불러 조사했는데 황 대령은 해군의 명예를 들먹이며 대충 덮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죠. 이런 이상한 태도에 검찰은 오히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나름의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황 대령에게 제시했더니 황 대령으로부터 자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추잡했습니다. 황 대령은 수산업자 홍모 씨를 통해 골동품상 신유철이 가지고 있던 대포를 50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한산도 앞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수사를 동원해 건져올리는 희대의 퍼포먼스를 시전한 것이죠. 결국 해군은 어쩔 수 없이 발굴단이 창설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발굴단의 해체가 염려된 황 대령이 저지른 범죄임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사실 인양 당시 총통 표면의 글씨가 400년이 지났음에도 똑똑히 읽힐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게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충무공에 혼이 깃든 무기를 발견했다는 열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총통에서는 아연 성분이 무려 8%나 검출됐는데 아연은 열에 약해 이 총통이 실제 무기로 사용됐다면 당연히 화약의 열을 버티지 못하고 총통은 녹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관리국은 아예 덮어버렸죠. 결국 고고학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총통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신유철의 집에서는 시기를 알 수 없는 위조 총통 13점과 글씨를 음각하는 도구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유물 위조 제작 혐의로 체포된 신유철은 사위와 함께 가짜 총통을 만들고 글씨를 새긴 후 그 위에 화공약품을 부어 부식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해군과 문화재청 그리고 한국고고학계는 정말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개망신을 당했고 즉각 별황자 총통은 국보에서 해제되어 지금도 국보 제274호는 영구결본이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해저 유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2012년 11월 진도 앞바다에서 승자 총통 유물이 인양되었음에도 이를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학계는 물론 정부, 문화계를 전부 충격에 빠뜨린 거북선 유물 사기 사건은 우리가 거북선에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박이고 상징적인 전함이기 때문일 텐데 조작이나 은폐 행위 없이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런 개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그간 진위 논란에 휘말렸던 유물들을 전부 꺼내서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과학적인 조사 분석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어쩌면 거북선 또는 거북선 유물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함들이 수장된 것으로 알려진 남해안은 워낙에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사용됐던 거북선의 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임진왜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조선의 비밀병기 거북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수중 고고학이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더욱 깊어진 만큼 어느 날 어느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거북선의 흔적이 온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